그리고 일본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향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경향신문 3면에도 좀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일 외교 관계가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근데 기시다 총리 발언 보면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보안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행정 지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손을 쫙 거버리고 나니까 정부가 앞으로는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경향신문에서 지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인용된 분이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정보기술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이 있는데 네. 경향신문하고 통화를 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좁혀버렸다. 이제 외교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 나서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안 문제가 핵심이라면 지금 보안 거버넌스 문제 얘기하니까 보안 문제가 핵심이라면 행정지도에 포함된 이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말은 지분 매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안 거버넌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해한다고 얘기했잖아. 네 말대로 하면은 지분 매각은 확실히 아니구나. 이렇게 딱 방점을 찍고 갔어야 되고 그 발언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명확한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 지분 매각은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이분은 약간 반쯤 정치인이신데 출마했다가 이번에. 예. 그렇죠. 네. 외교 관계와는 별개라고 한 건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다. 일본의 국제법에 맞게 제대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되는데 일본이 이 사태를 주도해 끌고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저희가 어제 한 말씀드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지분 매각 요구를 안 한 거 맞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를 그렇지. 물어봤어야 된다. 그렇지. 재발 방지를 포함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김민하 평론가가 때렸는데 뭐라고 했죠? 스쳤다 그랬나? 안 때린 거 맞지? 너 안 때린 거지? 스쳤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시다 총리가 그게 주먹이 그래, 뭐 주먹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가 뭐 신체 일부가 너의 신체 일부에 잠시 접촉하여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 보안 거버넌스가 도대체 어떤 의미야? 우리는 그렇게 어저께 해석했잖아요. 우리 해석이 맞다는 거를 고베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언론 보도관이 다시 확인해 주는 거나 다름없는 발언을 해놨어요.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내외신을 상대로 별도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할 때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을 첫 질문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사에는 없었던 건데 별도로 저희가 찾은 겁니다. 기사를. 기시다 총리의 발언 내용에서 부연 설명을 내놨는데 어떻게 내놨냐면요. 행정지도는 보안 시스템 관리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대일 투자 활성화 방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고 한국 정부와 협력 소통을 원활히 지속하고 싶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기업도 위탁받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라인 야후 사태를 면밀히 검토해보라는 의도다. 특히 라인 야후가 라인 운영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보안과 거버넌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네이버가 기술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네. 그 기술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안 관련한 그러한 문제도 네이버가 사실상 위탁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관리하고 있으니까 서버도 네이버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아예 네이버가 요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통제할 갖고 수 있는 거는 방식으로 그렇죠. 가려면은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지분 매각을 소프트뱅크 측에 해가지고 라인야후 내에서 소프트뱅크가 통제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라인야후 내에서 소프트뱅크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거를 행정지도 했다고 모두가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정부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만 지금 마치 아니라는 듯한 태도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그런 것이나 다름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비슷한 정도의 얘기를 또 이 사람은 하면서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또. 그러니까 무지한 거야? 아니면은 무능한 거야? 아니면
너무 친하고 싶어서 눈 감아주는 거야? 다겠죠 뭐.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난 다음에 우리 외교 국익을 뭐 챙기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는가? 왜 이렇게 일본 앞에서만 약해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아까 제가 중앙일보 하나를 안 보여드렸는데 아 그 실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혹시 중앙일보 일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으세요? 아까 일면을 저희가 쭉 보여드렸는데요. 심지어 조선동화까지 전부 다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일면 제목에서 썼어요. 근데 중앙일보는 한일중이라고 하네. 착한 사람들이에요 참. 네. 시키는 대로 저렇게 말도 잘 듣고. 요즘 중앙일보가 제일 꼴통 보수 신문이 됐더라고 보니까. 제일 정부의 방침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잘 따라가는 신문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께서 지침을 내려주셨나 그런 생각이 좀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확실하게 하여튼 뭐 정부 편에 서 있는 중앙일보의 모습을 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조선일보 일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그렇죠. 노란색이 있을 때 한중일 회담 날 북한 위성 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위성 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쏜 것만이 아니라 위성 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동아일보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신문들이 거의 자정 무렵에 공식 발표가 나온 모양이에요. 판가리를 다 했어요. 동아일보도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 거예요. 노란색은 위에 쳐져 있지만 하단에 보시면 북한 한중일 정상회의 당일 정찰위성 도발, 군 공중폭발 이렇게 했고요. 중앙일보도 판가리를 했고 조선일보도 판가리를 사실은 했더라고요. 원래는 위성을 쐈다고 돼 있는데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이렇게 했고요. 동아일보 사면에도 관련 기사를 자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사면 기사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사면이 아니군요. 이게 관련 기사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요. 북한이 6개월 만에 정찰위성 도발을 했는데 정찰 위성 2호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거 지난해 5월에 1차, 8월에 2차, 이번이 벌써 이제 3차 세 번째인데요. 한미 정보 자산에 공중 폭발하고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밤에 원래 일본한테는 위성 발사한다고 통보를 해줬잖아요, 북한이. 근데 통보하자마자 새벽에 기습적으로 새벽에 통보한다고 예고를 했고 밤에 한밤중에 발사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한중일 정상회의 때 이걸 발사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들은 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 보도는 중국 내 2인자로 행정부 수반인 리창 총리가 방한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날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쏜 건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의 중요한 외교 행보가 있을 땐 군사 도발을 자제해왔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전문가의 코멘트를 넣어놨습니다. 한중일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미일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도발 중 하나가 정찰 위성 발사인데 이 카드를 한중일 정상회의에 던지면 한일과 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클 것이란 북한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요한 외교 행보할 때는 북한이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쏘는 게 실패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뭔가를 미사일을 쐈는데 실패하면 사실은 보통은 공개를 안 했는데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서부터인가요? 이게 뭔가 쏘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를 자기네 국민들 대중들한테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쐈는데 실패한 거를 일종의 정상적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할 거기 때문에 이 위성 발사 시험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걸 굳이 이번에 왜 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기술적 완성도를 위한 어떤 거라기보다는 외교적인 뭔가 제스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외교적 제스처를 굳이 중국이 한중일 회의하는데 그때 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불만 표시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중국 눈치 안 보겠다.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어떤 불만 표시라는 거는 한중일 회의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쭉 관심 가졌던
북한에 대한 비핵화나 이런 거를 뭔가 요구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올 것에 대한 경계심 하나, 그런 경계심 하나,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결국 또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일본이든 한국이든 뭔가 밀착 행보를 경제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일정 부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견제구. 그래서 이쪽으로 가까워질 거면 우리도 있어라고 하는 네, 견제구를 한 번 더 던진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더 강하게 요구하기가 어려운 처지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러시아 기술진이 입국 북한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위성 발사와 관련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일단 뭐 러시아 기술진이 들어갔는데도 실패했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뭐 기술 이전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기술 이전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게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사실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러시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가 중국하고 가까이 갔다가 지금 다시 중국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러시아하고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선택지가 사실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이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개입하는데 또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북한한테 자극할 만한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의도는 그런 것이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같은 얘기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 때 비핵화 문제 각자 뭐 언급만 하고 말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일 대 중국 대립구도는 정상회의 뒤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도 나타났다. 성명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했다. 그간 삼국회의 때마다 지지를 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마저 이번에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각자 주장을 되풀이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이 당면 안보 현안을 배제하거나 뒷순위로 미룬 맥 빠진 성명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한계에도 한중일 정상회의 보고는 필요하다. 한중일 협력 외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억제 못지않게 북한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한중일 협력 외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동아일보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야권에서도 이렇게 요구했던 거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렇죠. 뒤늦게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되게 좀 모양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